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엄청 마음이 고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역에 얘기도 나누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혹시 그분들 중에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기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잔씩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걸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 우리 회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래요. 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그 신문에 우리 보은군 의회의 의장이라고 계시지요. 예. 그분이 바뀌었대요. 요번에 그 보은군 의장을 이제 이 선출하는 그 원칙이 의원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앞에 2년, 그걸 이제 전반기 2년, 그 다음 뒤에 이제 후반기 2년, 요렇게 의장을 따로 이제 뽑아요. 그래서 전번 이제 전반기 의장 했던 그 최분희 의장은 이제 임기가 돼서 물러나고, 요번에 이제 후반기 의장이 뽑혔는데, 대부분은 이 의회는 우리 뭐 보은군 의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국회도 그렇고 의장이라고 하면은 의원을 가장 많이 한 분, 그런 분들 중에서 의장을 뽑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 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5번 한 분이다, 6번 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또 뽑거든요. 군의의 의장도 마찬가지로 군의의 의원을 몇 번이나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요번에는 사실은 군의의 의원은 더 오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의장이 안 되고 젊은 사람이 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뭐 젊은 분이 잘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어떠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 보은은 농촌 지역이고 시골이니까 전통 이렇게 하면은 나이 많은 분, 경력이 많은 분을 좀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경력이 많은 그 사람을 빼놓고 젊은 사람이 의장을 하냐, 이것은 우리 지역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경력이 많은 분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찍 경력 있는 사람 낫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의장이 되면은 그 대우를 많이 해줘요. 승용차도 나오고 기사도 하나 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장을 그렇죠, 할만할 정도가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제 선배도 제쳐놓고 내가 의장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나오는데, 군의원들은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선후배 간에 존중해야 할 예의나 이런 것도 무시한 채 자기한테 이익된다고 젊은 후배가 그거를 차지하는가, 이런 데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도 선거했잖아. 선거 안 했잖아. 예, 자기들이 뽑아요. 의원이 8명이거든요. 우리 군의회. 이게 8명이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뽑는데, 사실은 경력이 많은 분이 당연히 투표를 해서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그분이 떨어졌다는 것은 또 어찌 보면은 평소에 어떻게 젊은 후배 의원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가, 좀 그런 문제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게 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보은군 의회 후반기 의장 윤대성 의원이 당선됐네요. 9대 보은군 의회 후반기 군의장에 윤대성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5일 개회한 보은군의회 제395회 임시회에서 8명 의원 중 김웅철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7명 전원이 윤대성 의원을 선출했다. 후반기 군의장 당선자 윤대성 의원은 소감에서 부대 의장 선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당선의 기쁨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윤대성 의원은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군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치러진 군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는 두 번째 군의원에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군의원은 더 경력이 많은데 떨어진 김웅철 의원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도 여기 아주 자세하게 신문서 분석을 해놨네요. 다수당 몫을 관행으로 하는 보은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파열음이 후반기 군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김웅철 의원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25일 임시회에 불참하고 국민의힘도 탈당했다.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김웅철 의원은 무소속으로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전념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보은군 의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5명, 민주당이 2명, 무소속 1명으로 조정됐다. 7대 때는 자유한국당 6명, 민주당 2명으로 구도가 잡혔을 때 의결사항에서 민주당의 소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 소위 이열모 미술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군수가 추진하는 공정을 견제하는 데 힘을 발휘했었다. 후반기에는 민주당 2명에 무소속 1명이 생기면서 의결사항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개회한 제395회 임시회의 안건은 이날 하루로 끝나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후반기 군의장 선출의 건, 부의장 선출의 건까지 3건이었다. 최부림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면서 안건 중 회기 결정과 후반기 군의장 선출은 윤대성 의원을 선출한 것으로 완결했으나 세 번째 안건인 부의장 선출의 건은 부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시회를 패배했다. 최부림 의장과 윤대성 후반기 의장 당선자는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은군 의회는 3선 최부림, 김웅철, 2선 윤대성, 김도화, 윤석영 3명, 초선은 이경로, 성재홍, 장은영 3명이다.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장이나 도의회 의장, 군의장까지 이 관례에 따르고 있어 보은군 의장도 그동안 다선이 맡아왔다. 그 전례에 따라 부대 전반기 의장은 현 국민의힘 군의원 중 다선인 최부림 의원이 맡았다. 그러나 후반기는 전례와 관계없이 또 선수와 관계없이 김웅철 의원과 윤대성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부적으로 다선 의원인데다 연장자인 김웅철 의원은 전례를 주장하며 탈당 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했으나
김웅철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견 선출과 관련 의견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회합을 했으나 순조롭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김웅철 의원과 윤대성 의원이 후반기 1년씩 의장을 하는 협의안을 내기도 했고 김웅철 의원이 여기에 각서까지 썼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후 상황이 다시 변하면서 1년씩 하는 것도 먼저 할 의원과 나중에 할 의원을 투표로 정하자는 의원도 있었다고 했다. 김웅철 의원은 연장자가 먼저 의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시도한 협의에서 합의가 안 되자 박덕흠 후원의 사무실까지 내려와서 난상 협의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 그래도 한 의원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으니 후반기 의장도 전반기처럼 한 사람이 남은 2년을 다 하는 것으로 하자는 안을 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고 결과는 4대2로 윤대성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선의 연장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랫동안 호소해온 김웅철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정반대의 의사를 확인하자 25일 군의장 선거를 위해 열리는 임시회의 불참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한편 당초 의장과 부의장의 감사합니다. 만기 당초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회의 규칙에 명시돼 있어 이날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는 말이 구성했다. 군의회 사무과에서는 보훈군 의회 회의 규칙 8조 의장 부의장 선거 2항에서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 만료 5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입법 고문에게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 고문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선출하는 게 맞지만 내부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가급적 임기 시작 전 선출하라는 것이지 강제로 제한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의회는 부의장 선거를 오는 7월 1일 39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과 함께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죠? 재밌는 소리 하시네. 예. 그 다음에는요, 이건 뭐,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놓으십시오. 우리 여기 보훈군 국회의원 있지요? 박덕흠 씨. 네네. 그 사람도 이제 사선이 됐어요. 4번째 국회의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 부의장. 이걸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힘을 썼는데 그 국민의힘당에서 아니요, 당신은 부의장 할 그게 아니요. 해가지고 주호영이라는 분이 국민의힘당 그 몫으로 부의장이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정보고 총동문회가 이제 동문회를 한번 해가지고 단합대회가 됐는데 이 정보고 옛날에 보훈 여상이라고 그랬죠. 이걸 저 성주리에 있는 보훈 여상이 그동안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학생들만 뽑아서 보은 여자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학생까지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자는 떼어내야 되잖아요. 보은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했다가 이 시대가 이제 막 다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해서 컴퓨터가 많이 이용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보은 정보고등학교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꿨는데 네, 이 학교가 결국은 올해로 끝으로 문을 닫는답니다. 예, 학생 수가 없어요. 우리 보은군이 12만 명 인구였었는데 3만 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이 아주 그냥 확 줄어가지고 보은에 현재 있는 고등학교가 보은농고라고 하는 게 있었죠. 보은농고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충북 생명공업고등학교 생명공업. 몇 번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농고, 여고, 보은고등학교, 보은정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정보고는 폐지되고 나머지 이 세 개가 남는데 여기도 학생 수가 부족해가지고 보은농고 같은 경우는 보은 출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저 청주나 뭐 다른 데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참 보은군의 인구가 주는데 뭐 하여튼 보은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도 줄으니까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들 왜 이렇게 인구가 주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집에서 혹시 자식들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서 속썩이시는 분 여기 안 계세요? 많죠. 안 간다는겨. 그리고 가서도 자식 안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냐? 애를 키우려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뭐 경제가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두 부부가 같이 가서 맞벌이를 안 하면은 살기가 꿉꿉한 모양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아이고 난 그렇게 못한다. 난 그냥 직장 계속 다니면서 아기 안 낳는다. 이렇게 되니까 인구는 줄고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친정 엄마 아버지 시댁의 엄마 아버지가 애들 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이 내 새끼 나서 죽어라 하고 그것들 키워놓으니까 이제 지들이 커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새끼 나니까 지들 자식 키우는 것까지도 부모한테 맡기니까 말이고 이거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특히 친정 부모님들,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딸이 와서 엄마 어떻게 우리 애기 좀 봐줘 하면은 예인년아 네 애들 네가 키워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하지요. 그래 데리고 와봐. 또 줄게. 글쎄 말이요. 그걸 한번 데리고 와서 그러면은 그냥 계속 개 클 때까지 그걸 해야 되니 젊었을 때 내 새끼 키우는 거는 그래도 힘이 들들었는데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손자 손녀를 키우려니까 힘도 배는 더 들고 애들 키우다 보면은 또 왜 저기 애들이 어디 그냥 있나요? 막 지들끼리 장난치다 넘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 다쳐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그 내용도 모르는 딸려는 애도 하나만 못 보고 왜 이렇게 다치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보는 뭐를 많이 키우지요? 동물 중에서 우리 보은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키우는 게 있어요. 소입니다. 소가 우리 저 군민 수보다도 더 많아요. 우리 군에서 키우는 소가
3만 5천마리는 된답니다. 국민보다 더 많은. 네.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이렇게 많으면은 소도 품종을 개량을 해야지 사료를 조금 먹어도 잘 크고 병에도 강하고 또 아주 고기 질도 뛰어나고 이래야지 이제 이게 그 키우는 농민들이 돈벌이가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품종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소도.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기사가 여기 나와 있네요. 성재용 그 군의원이 신증수 축산과장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보은군 한우 농가가 보은소 소 키우는 이 사람들이 700농가가 된대요. 700농가에 달하는데 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한우 유전자 개량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30농가에 불과하다며 사업 참여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도 영어 선생했지만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가 소가 잘 크고 질병에도 강하고 잡아서 먹으면 고기 맛도 좋은 그런 소를 키우는 그런 이제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 700농가가 소를 키우는데 그 사업에 나도 같이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은 30농가, 30농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축산과장이 수정란 이식은 인공수정과 다르다며 지금 예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도 10명이 있고 이들 농가도 수정란 관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받고 나면 내년부터는 참여 농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성의원은 또 낙농가들이 어렵다며 저지 품종으로 소득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루 나구회와 보은 나구회에 2세들의 가옥 승계가 계속 늘고 있다며 2세들을 위주로 한 저지 품종에 대한 교육과 일정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저 소 키우는 분들도 아버지가 소 키워가지고 다 기반을 만들어 주면은 아들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소를 키우는 그런 집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러고 또 여기 보니까 대추에는 왜 대추나무에 무슨 못된 병이 있다고 그러지요. 대추나무에. 그 약을 이렇게 한대. 예. 그 병에 걸리면은 대추나무 변해야 된대요. 그 병이 대추 빗자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대추 빗자루병. 이게 이제 대추에는 아주 해로운 병인데 이게 많이 이제 퍼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경로 의원이 산림녹지과장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경로 의원은 본격적으로 생대추 사업을 시작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대추 재배 면적 및 생산 농가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 이유와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경로 의원은 대추 재배 면적 584헥타르 중 비가림 시설 면적은 그 반도 안 되는 225헥타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헥타르당 최소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 소요돼 농가 부담이 크다며 융자금을 받으면 농가 부담이 줄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줄이고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을 군에 주문했다. 이경로 의원은 또 냉해와 병충해에 대비해 비가림 시설과 밀폐형 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대추 묘목과 하우스 기둥 간 공간이 좁아서
SS기 진입이 어렵고 SS기라는 거는 과수원에 약국에 두는 지게입니다. 요즘은 과수원에 약도요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처럼 생긴 게 있어요. 딱 올라타가지고 뒤에는 이제 그 약 뿌리는 큰 턱이 달려 있어서 쭉 가면서 엔진만 탁 끄면 왜 하면서 약이 탁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과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이제 다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꾸 우리 보험도 이 농민들이 연세가 높아지니까 대추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그 비가림 시설이라는 건 대추밭을 전체를 다 하우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비가 와도 비에 직접 대추나무가 안 젖게.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지요. 그걸 해놓으면은 생대추가 그거 안 한 거보다도 훨씬 좋은 품질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품질 생대추를 따서 팔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는데 우선 그걸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새로 그 돈 들여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건 좀 융자나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뭐 정부 돈이 뭐 어디 다 그냥 끝도 한도 없이 막 나오는 건 또 아니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이게 많고 특히 이상기온 올해도 왜 6월달에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우면은 대추나무 꽃이 폈다가 수정을 못하고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또 대추가 흉년인데 다행히 이 대추는 꽃이 3번 핀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피고 후반기에 중반기에 피고 후반기에 펴가지고 그걸 잘 조절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3년 전에 일어났는데. 저 글자 유겨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6.25 전쟁 음식을 맛봤다니까 이건 무슨 일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와 보은군 여성회가 주관한 6.25 전쟁 음식 무료 시식회 및 영상물 상영 행사가 지난 20일 뱃들공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주먹밥, 밀개떡, 쑥버무리, 피감자 등의 전쟁 음식을 준비했으며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그런 메뉴를 요즘 새로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국내 18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서 6.25 전쟁 음식을 맛봤다. 행사장에서 제공된 주먹밥은 보리쌀을 섞어 만든 보리 주먹밥으로 실제 전쟁 당시 곤궁한 생활과 배고픔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양의 보리를 쌀에 섞어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주먹밥 잡숴 보셨어요? 맛있죠. 여기 직접 잡숴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해 전쟁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6.25 전쟁 음식 시식과 더불어 전쟁의 참혹장을 보여주기 위해 6.25 한국 전쟁 당시의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은 당시 전쟁 상황과 철책선 넘어 위치한 인근 북한 마을의 실상을 인터뷰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소망나무 통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평화통일요원의 문구를 희망나무에 매달아보는 이벤트를 통해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는 잊혀져가는 전쟁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의미로 6.25 전쟁 음식 시식회와 영상물 상영 행사를 진행했다며 올해 상영을 넘어 앞으로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전쟁은 증복거리, 재해는 위해 노력하겠다고. 에이, 뭐 요즘 애들이가 뭐 없습니까? 피자다, 뭐 햄버거다. 그런 거 좋은 거만 먹으러 갈 우리 공군 지회에서 이런 저희가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게 탈북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강사로 초청을 해서 북한 상황 실체를 이제 경험담을 듣는 그런 일로 강의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그 쉼터에 예. 와서 우리 어르신 애들인데 예. 그런 것좀 좀 들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한번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